평가와 실전대답 9편 중에서 겨울이 해바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선배, 다이아 나보수 아시죠? 어젯밤까지 확인한 일기예보에도 없던 눈발이 점점 고세워지고 있었다. 꼭두 새벽 서울을 출발할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신갈 분기점에서 영동 고속도로로 접어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눈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대간령을 넘으면서 눈송이가 한층 더 굵어졌다. 길이 얼어붙을 정도로 날씨가 추운 것은 아니었음에도 강솔이 슬며시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참에 지프 운전대를 잡은 한 기자가 엉뚱한 질문을 툭 던졌다. 한 기자의 운전은 거칠면서도 능수능란하다. 다이안 아보수, 미국 사진작가? 네, 기형아 송도착증 환자, 쌍둥이, 난쟁이, 고린들만 골라서 찍었던 이상한 여자 있잖아요. 그래, 48빈가 거기까지 살고 죽었다던. 예, 제가 요즘 다이안 아보스의 매력에 푹 빠져 있어요. 순간 나는 크 하고 웃음을 내뱉을 뻔했다. 매사에 덜렁거리는 성품이어서 사진부뿐만 아니라 편집국 전체에서도 사고뭉치로 유명한 한 기자의 입에서 다이안 아보스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뜻밖이었다. 그런 그가 사회적인 편견 속에 살고 있는 불우한 사람들만 골라서 촬영하며 치열하게 살다간 한 여루 사진 작가의 매력에 빠져 있다는 소리는 통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다이안 아보스의 어떤 매력이 한 기자를 푹 빠지게 했지? 얼마 전 사진작품집에서 그녀의 사진들을 보았는데 숨이 톡 막히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이었다. 오래된 사진이지만 아보스의 작품에는 시대를 뛰어넘어 숨을 톡 막히게 하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꿀리지? 정면 대결입니다. 아보스 사진에서는 피사체와의 치열한 정면 대결이 느껴져요. 사진에 등장하는 기용아들이 하나같이 정면으로 렌즈를 응시하고 있거든요. 정면 대결이라. 그렇지. 그런 사진 작품들이지. 전 아보스처럼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는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래, 그건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문득 형이 입에서 나온 비슷한 말이 생각났다. 겉에서 보기에는 그저 꼬져가는 목숨이지만 죽음에 치열하게 맞서 있는 존엄한 생명이다. 아버지가 죽음과 끝까지 정면 대결하도록 해주는 것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형은 목사다. 아버지가 완전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지 2년이 넘어서자 어머니는 의사인 매용에게 편안히 돌아가시게 할 방법이 없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었다. 매용은 금태안경 넘어 구운 눈을 꼼뻑거리며 말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살인죄로 취급되죠. 67살 아버지는 뇌일혈로 끝내 말문을 닫으셨다. 그로부터 우리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해야 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나 그 기다림의 끝은 하나였다. 처음에 아버지가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였던 그 기다림은 나중에 언제 돌아가실 것인가로 바뀌었다.
병석에 누운 지 2년하고도 4개월. 처음 그렇게 애틋하게 아버지 회생을 갈구하던 어머니도 덜처럼 가만히 누워서 희미한 눈빛으로 고통을 표시하기만 하는 아버지 모습을 더 이상 못 보겠던지 편안한 임종 문제를 입에 올렸던 곳이다. 연락이 닿도록 휴대폰을 항상 열어놓으렴. 그저께 오후 지나가는 길에 병실을 찾았을 때 어머니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처음 어머니는 24시간을 꼬박 병실에서 살았다. 비교적 건강한 편이긴 했어도 정신적인 고통에 비례하여 눈에 띄게 쇠약해져가는 어머니 모습을 보다 못해 우리 가족들은 낮에만 병실에 있도록 권했다. 밤중이라도 아버지가 깨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며 완강히 버티던 어머니는 1년여가 지난 다음에야 자식들이 뜻을 따랐다. 강릉을 스쳐 지나면서 약간 뜸해졌던 눈발은 소락동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다시 굵어졌다. 눈이 오면 적설만이 문제가 아니라 흐린 하늘이 더 결정적인 장애다. 계획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 예술에 있어서 아버지는 99%가 노력이라고 말하곤 했지만 초심자인 나로서는 아직도 99%가 운인 것 같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는 평생 사진작가로 살았다. 같이 활동하던 작가들 중에는 상업 사진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여자 엉덩이 하나 찍어서 팔아먹는 그런 작가들은 천박한 사기꾼이야. 아니, 그들을 작가라는 거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런 치들은 그저 사진사에 불과해. 언젠가 술에 취해 돌아온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주먹까지 내둘렀다. 아마도 밖에서 술을 마시며 무슨 심한 논쟁을 하고 들어온 듯한 낌새였다. 내가 일간신문 사진기사가 된 것은 순전히 아버지 용량 때문이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나는 누나와 함께 아버지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 어린 시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일제 니콘이라는 고장난 카메라였다. 꽤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갖고 있던 아버지는 아예 고장난 그 카메라를 내게 장난감으로 주었다. 나는 그러니까 겨우 고름꼬리를 떼어놓던 시절부터 카메라를 갖고 놀았던 셈이다. 그렇게 자라난 내가 대학교 사진학과에 입학했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역시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내가 가져온 합격증을 손에 들고 행복한 표정마저 감추지 못했다. 당초에 아버지는 마지인 형을 사진 작가로 키우고 싶어 했다. 그러나 형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교회에 빠져들었다. 한치 어긋남도 없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던 형은 신학대학을 선택했다. 그리고는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교계에서도 제법 촉망받는 목사가 되었다. 지푸는 막 동네 안에서 소락동으로 꺾어지는 좌회전 길을 가고 있었다. 처음엔 어색해서 소락폭포를 거쳐 대청봉으로 오르는 5km짜리 코스를 타려고 했었다. 어색 코스는 평소 같으면 4시간 30분 정도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지름길이었지만 우리는 결국 소락동 서공원에서 비선대, 김효남, 양폭산장, 희흥각 대피소, 중청봉을 거쳐 대청봉에 이르는 9.5km짜리 코스를 선택했다. 카메라 장비에다가 야영 장비까지 지고 눈 내린 산을 올라야 할 판에 어색적 가파른 길을 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절대로 입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10중8구 내일 아침에는 일출을 벗을 수도 없고요. 둥산로 입구를 막아선 40대 기다리치고는 완강했다. 경찰 모자 비슷한 구이모자 앞면에 그럴싸하게 붙은 kum장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긴 글씨가 더욱 커 보였다. 처음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그는 큰 키에 비해서 얼굴이 작았다. 그런 붉은 용 때문인지 구이모자는 왠지 남의 것을 꽂아 쓴 양 어설퍼서 TV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소품 같은 느낌을 주었다. 눈이 계속 지짐지짐 내리고 있었으나 아까 차에서 들은 라디오 일기예보로는 밤중에 날이 갤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아저씨, 눈이 더 이상 심하게 내린다는 예보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가게 해 주시죠. 여기는 이래니까 그렇지. 비선대 저 위에는 무지하게 많이 왔다니까요. 그리고 일단 입상금지령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요. 눈에 막혀서 중청 대청은커녕 양복 산장까지도 못 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자님들한테만에 하나 전환사고라도 난다면 제 모가지는 누가 책임집니까? 뚝심전 한 기자를 막아서느라 그는 아예 얼굴까지 빨개져 있었다. 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어제 저녁 부장의 표정에는 처조와 함께 이번에도 못 잡아 오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는 기운마저 엿보였었다. 다녀오겠다는 인사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그의 무표정이 이미 큰 질책으로 따가운 여운을 남기고 있다. 신년어 일면 사진, 한 해를 줄기차게 달려온 사진기자들이 마지막으로 치러야 할 송년 우이습과 같은 싸움이다. 각 신문사 사진부는 신년 1월 1일 특집호 일면에 어떤 사진이 나가느냐를 놓고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혼신을 다한 한판 승부를 펼친다. 그 게임이 가장 흔한 주제는 역시 일출이다. 그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12월 한 달 내내 아이디어를 내고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산꼭대기나 해안에서 볼볼 떨며 여명을 기다리기 일쑤였다. 어쩌다가 일기예보가 빗나가 밤을 새고도 일출을 잡지 못할 때 밀려드는 호망함, 비애마저 느껴지는 그런 참담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 굳게 쳐진 바리케이드와 그 앞에 키높이로 큼지막하게 내건 입산 통제라는 붉은 패말이 위압감을 던져주고 있었다. 말이야, 맞는 말이었다. 필경 엄청나게 쌓여있을 눈길을 헤치고 대청봉 정상까지 갈 수나 있을지 모르거니와 대청에 간다 한들 줄곧 지짐거리는 눈발로 미루어 아침까지 하늘이 갠다는 보장도 실상은 없는 노릇이었다. 우리는 둥산로 입구 조만큼에 지어진 관리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그 안에는 또 한 사람이 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있었다. 한동안이 실랑이를 몸발치에서 지켜보던 그는 우리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공손한 몸짓으로 우리를 난로 주변으로 안내했다. 화력 좋은 조개탄 난로가 한창 달아올라 그 위에 올려놓은 큰 주전자의 물이 폴폴 끓고 있었다. 실례지만 어느 신문사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역시 40대로 보이는 그는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어투로 질문을 던진 뒤 우리 두 사람이 행색을 찬찬히 살폈다. 유달리 구릿빛이 강한 그의 얼굴 왼쪽 눈 밑에는 바달만한 크기인 눈물점이 있었다. 일수일보 기자님들이시래요. 대청일주를 찍으러 오셨다는데. 기다리가 아까 밖에서 들은 대로 우리를 설명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샌가 2개의 커피잔이 얼려진 쟁반이 둘려 있었다. 추운데 우선 커피나 한 잔씩들 하시고. 아,
예, 감사합니다. 나는 기다리에게 인사를 했다. 산에서 살아서 그런가 두 사람이 몸집에는 모두 약간은 투박한 외양에 어울리지 않는 순박함이 배어 있었다.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 할 판이었다. 이쯤에서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일이라도 날이 개길 기다려볼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한 기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저는 일단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강 선배. 그의 힘찬 대답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그의 의견을 내심 알고 있었음을 떠올렸다. 그는 웬만하면 고다. 하긴 그의 그런 성격은 사진 기자의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다소 그렇기는 해도 특히 사진 기자는 어느 정도 공격적인 개성이 필요하다.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줄 알아야 하고 한 번 더 움직여야 한다. 취재 현장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몸싸움을 벌리면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욕심이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현장에서 욕설에 주먹 다짐도 심심찮게 일어나곤 했다. 한 기자는 그런 면에서 타고났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덜렁대는 편이라서 그렇지 나중에 훌륭한 사진기사로 성장할 소질이 많은 후배다. 아저씨, 날씨 정보는 어떻습니까? 눈이 언제까지 온다던가요? 어느새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는 기다리 직원에게 물었다. 글쎄요, 이 눈도 어제까지 예보에 없었는데 느닷없이 오네요. 아까 떨어진 정보로는 차차 개일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여긴 일기예보가 잘 안 맞는 날이 워낙 많아서요.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기다리 직원은 슬며시 미안한 표정이 되어 있었다. 대청봉 정상 일출사진 사냥은 정상에 오르고 나서가 더 문제다. 구름이 발 아래 희감기가 일수인 1700m가 넘는 고지 일기는 종잡기가 힘든다. 어느 신문사 기자들이었다던가 나를 잘못 잡아서 대청에서 사흘을 축치고도 끝내 그림을 못 잡고 그냥 철수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접니다. 소락인데요. 눈 때문에 입산이 막혔습니다. 혹시 몰라서 좀 더 기다려볼까 하는데요. 많이 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질기게 오네요. 알았어. 일선이 너무 달리니까 아니거든 바로 돌아와.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시큰둥하다. 연일 계속되는 데스크 업무의 스트레스로 부장은 여 몇 달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했다. 그건 어쩌면 깐깐한 그의 성품 탓인지도 모를 일이긴 했다. 아마도 입산길이 막힌 허탈감 때문이리라. 그 허탈감이 새벽부터 설친 피곤과 뭉쳐서 졸음으로 왈칵 몰려오고 있었다. 차에 가서 눈 좀 붙이자. 나는 한 기자에게 자동차에서라도 좀 쉬자고 제의했다. 내용물을 다 비운 커피 잔에다가 난로 위 주전자의 뜨거운 물을 다시 따르고 있는 그의 모습엔 전혀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자동차 키를 내밀었다. 가서 쉬세요, 강 선배. 저는 여기 좀 더 지키고 있을게요.